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성되는 균형. 그래서 이게 경제학 공부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이니까요. 이 수요 곡선 먼저 저희가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이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수요량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그래프에 이제 두 개의 축이 있고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X축은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축이 되겠고요. Y축은 수직으로, 그래프에서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축이 되겠습니다. X축에 보시면 Q라고 되어 있죠. 수요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quantity, 약자로 Q라고 보통 쓰죠. 뒤에 가면 공급량도 저희가 Q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quantity, 양을 표시할 때는 경제학에서는 Q라고 많이 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오는 Q는 이제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Y축에 보시면 P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이제 가격을 나타냅니다. price. 그래서 X축에는 수요량 Q, Y축에는 가격 P, price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그래프에 보시면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D라고 되어 있고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꼭 직선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emand의 약자로 보통 D라고 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부분은 이 수요 곡선이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자,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은 수요를 적게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덜 사 먹겠죠.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보통 적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궤적을 그려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곡선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우하향하는 곡선이란 그 말 자체가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항상 성립하나요?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늘어나나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줄어드나요? 뭐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난 1, 2년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덜 사려고 했겠죠? 덜 수요했겠죠? 뭐 꼭 그렇진 않죠. 최근 1, 2년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값이 엄청 크게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오히려 뭐 아파트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의 량이 꼭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고 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항상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보면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요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관측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보통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법칙이라고는 하더라도 마치 물리학의 법칙 혹은 화학에서의 법칙처럼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법칙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수요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제 수업에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엔 제가 수요 곡선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즉 시장에서 전체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격이 5원일 때 이 시장에서 그 해당 상품에 대한 총 수요가 예를 들어서 6이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총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을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느냐? 바로 개인들의 수요 곡선들을 합해서 저희가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자, 이거를 여 밑에 그래프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그림이 3개가 있죠. 처음 2개의 그래프는 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개인, 김 씨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김 씨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하향하는 그러한 수요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5원이라면 그 해당 상품에 대한 김 씨의 수요는 2개라는 것을 저희가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또 다른 개인의 수요 곡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 씨의 수요 곡선이에요. 최 씨의 수요 곡선도 보니까 우하향하고 있죠. 가격과 수요량 간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 씨의 수요 곡선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5원이면 그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최 씨는 4개만큼 수요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 2명의 소비자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만약 이 해당 상품, 예를 들어서 이게 마스크 수요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마스크 가격이 5원일 때 이 시장에서 마스크에 대한 총 수요는 몇 개일까요? 자, 지금 2명의 소비자만이 이 시장에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소비자는 가격이 5원일 때
마스크를 2개 수요하고 두 번째 소비자는 가격이 5원일 때 마스크를 4개를 수요하죠. 따라서 가격이 5원이라면 이 시장에서 마스크에 대한 총 수요는 6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그래프에서 저희가 표시한 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D, 이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5원이라면 이 시장에서의 총 수요는 6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아실 수 있듯이 6이라는 값은 2라는 값과 4라는 값을 더해서 얻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자, 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저희가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간단히 2명의 소비자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각각의 소비자마다 수요 곡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5원일 때 해당 상품을 2개 수요하고 두 번째 소비자는 3개를 수요하고 등등 가격이 5원일 때 각각의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몇 개를 수요하는지를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 더해주면 시장 전체 수요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구한 후에 그것을 수평으로 더해주면 저희가 결국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수요 곡선은 모두 다 시장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